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꼬박꼬박 받아온 직장인이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천천히 수령하면 3.3%에서 5.5%인데 해지 한 번으로 세율이 3배 이상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액공제 받은 돈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 추징되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액공제 받은 돈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 추징되는 구조, 2026년 기준 국세청 소득세법 안내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가이드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가 보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조건으로 운용되는 계좌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납입액의 16.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 기준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혜택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어기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해지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세율은 16.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입니다. 이 세금이 해지 환급금에서 먼저 빠져나간 뒤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얼마가 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타소득세 16.5% 부과 범위와 정확한 계산 구조를 봅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모든 납입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전액입니다. 둘째, 계좌 내 운용수익 전액입니다. 이 2가지를 합산한 금액에 16.5%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해지해도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해지 환급금에서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 대상 금액에 16.5%를 곱하면 납부해야 할 기타 소득세가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납입할 때 19.5%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해지하면 같은 16.5%를 기타 소득세로 다시 냅니다.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이 해지 시점에 그대로 환수됩니다. 여기에 운용수익까지 추가로 과세됩니다. 납입 당시 받은 혜택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0년 납입 기준 해지 추징액과 연금 수령 세금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납입, 연 5% 운용수익률, 납입액 전액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기준입니다. 납입원금 총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과세 대상 원금은 4천만원 전액입니다. 10년간 연 5% 복리로 운용된 결과 계좌 적립금은 약 5,300만원입니다. 납입원금 4천만원을 빼면 운용수익은 약 1,300만원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 합계는 4천만원 더하기 1,300만원으로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16.5%를 곱합니다. 기타 소득세 약 869만원이 나옵니다. 10년간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매년 66만원으로 총 660만원입니다. 해지시 추징객은 869만원입니다. 받은 혜택보다 209만원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70세 미만이면 5.5%입니다.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입니다. 만 80세 이상이면 3.3%입니다. 같은 5,300만원을 5.5% 세율로 연금 수령하면 세금은 약 292만원입니다. 해지 추징객 869만원과 비교하면 577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언제 꺼내느냐만 달라졌는데 납부세액이 3배가 넘습니다.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담보대출과 납입 중단 제도를 봅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반드시 이 2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므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누적분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대출 한도는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해지 환급금의 50%에서 80% 수준입니다. 이자율은 연 2%에서 3%대 수준입니다. 시중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운용도 이어집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해당 금융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취급 여부와 한도 조건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납입 유예입니다. 납입을 중단해도 기존 적립금은 계속 운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아온 누적 금액에 손실이 없습니다. 납입을 중단한 기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적립금은 그대로 불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단은 해지가 아닙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납입 중단 상태로만 두어도 기타 소득세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을 먼저 빼는 절세 인출 순서를 봅니다.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도 순서에 따라 납부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나 ISR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해지해도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꺼낸 뒤에도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과세 대상 금액을 인출합니다. 부분 해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 해지가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남은 금액은 계속 운용되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어갑니다. 본인 계좌의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 잔액은 금융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반드시 이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P 해지와 연금저축 해지의 세금 처리 차이를 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계좌이지만 해지 시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해지는 단순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IRP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IRP 계좌에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회사가 이전한 퇴직급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분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 규모와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7.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은 IRP도 과세 제외입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동시에 원천 징수됩니다. 퇴직급여 비중이 클수록 해지 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IRP 중도 해지 전에 퇴직급여 적립분과 개인 납입분을 분리해서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해지하면 예상을 크게 벗어난 금액이 원천 징수되어 나옵니다.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단계는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 잔액 확인입니다. 해지 전 반드시 본인 계좌의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 잔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 없이 꺼낼 수 있는 자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사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필요한 급전보다 크다면 세금 한 푼 없이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연금저축 담보대출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해당 금융사의 담보대출 취급 여부와 한도, 이자율을 문의합니다. 해지 환급금의 50%에서 80%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급전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누적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운용도 계속됩니다. 3단계는 납입 중단 후 계좌 보유 유지 검토입니다. 당장 해지하지 않고 납입만 중단하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기존 적립금은 계속 운용되고 기타 소득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도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를 부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과세 금액을 최소화합니다. 해지 한 번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